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가 주최하는 서남아 5개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통일 골든벨 개회식 사회를 맡은 서남아협의회 간사 이기수입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일회와 개회사 및 축사가 있겠고 골든벨 행사 경과보고 및 설명이 있은 후 카웃에 입장하셔서 골든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벨 대회를 마치면 결과 발표와 시상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골든벨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일회를 하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후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엄경호 회장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장 엄경호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통일 골든벨은 평통 창립 이래 처음으로 5개국이 참석하는 골든벨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를 위해 경례에 축사를 보내주신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
정운진 대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지회장님과 분회장님 그리고 지역 간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남아 지역 청소년 여러분, 그간 본 행사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개최되는 통일 골든벨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골든벨 행사에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수여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시상권에 든 학생들은 좀 더 공부하여 11월 14일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골든벨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 대회에 출전하신 서남아 지역 청소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성과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엄경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 정운진 대사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재동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 정운진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주관으로 2020 평화통일 골든벨 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중한 코로나19 현실로 인해서 거의 모든 대면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는 우리 동포 사회의 결속을 다지는데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근본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엄경호 회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께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처 본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리랑카뿐 아니라 서남아 지역 모든 동포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신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주 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로서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동포 사회와 대사관이 하나가 되면 민관이 힘을 합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소중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동포 사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사관도 앞으로 동포 사회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골든벨 대회 개최가 어려운 코로나 난국에서도 마음이 위안을 찾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한 미래의 주역입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근본 평화통일 골든벨 대회는 서남아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염원을 다시 다지는 자리입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청소년 여러분, 평소에 가지고 있는 평화통일에 대한 지식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꿈나무인 청순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의미 있는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운진 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성철 서남아협의회 기획홍보분과위원장께서 이번 통일 골든벨 행사 경과보고 및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변성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참가합니다. 지난 7월에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여 민주평통 사무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행 방식은 참가자 전원이 온라인 줌으로 입장하여 카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문제 출제는 2020년 청소년 통일 골든벨 기본 학습 문제에서 발췌하여서 OX, 객관식, 주관식 등 총 50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지회 간사님께 문제 출제를 의뢰하여 5개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성공적인 통일 골든벨 행사를 위해 서남아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간사님, 그리고 각 지역 지회장님, 그리고 지역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만들어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각 지회장님, 간사님들은 또 개별적인 단톡방을 운영하여 참가자 학생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는 지난 8월과 9월에 예선전을 치렀고 파키스탄과 네팔은 자체에서 선발한 학생들을 출전시켜서 오늘 본선에 출전한 학생은 총 67명으로 기록됩니다. 통일 골든벨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5일 또 10월 6일 그리고 오늘 총 3차례 예비 소집과 리허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통일 골든벨 행사를 위해 소개해 주신 엄경호 서남아협의회 회장님과 이기수 간사님 그리고 각 지회장님,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하신 학생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성철 기획홍보분과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가 주최하는 통일 골든벨 대회의 개회식을 마치고 지금부터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골든벨 대회는 김지훈 지역간사께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훈 간사님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통일 골든벨 2부 카웃 진행을 맡은 평통 서남아협의회 스리랑카 지역간사 김지훈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카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웃은 온라인 다중 접속을 통한 실시간 퀴즈 게임으로 정답을 연속으로 맞출수록 또 빨리 맞출수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며 오늘 카웃 진행에서는 OX, 객관식, 그리고 주관식 문제를 합쳐 총 50문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준비해 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OX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실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1984년 한국에서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북한이 구호물자 지원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이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관계 경색은 풀렸고 1985년 9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네, 정답은 O였습니다. 1984년 전두환 정부 시기에 북한의 구호물자를 원조를 계기로 이듬해인 1985년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네, 지금 이하인 학생이 선두로 올라섰고 뒤를 이어 강성원 학생, 최훈재 학생, 박소연 학생, 전하론 학생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등 우리의 통일 정책과 방안 속에 존재하는 일관된 기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네, 아직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읽어보고 고르시면 돼요. 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남북한이 단일한 체제, 단일한 헌법, 두 개의 정부와의 사는 사실상 통일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하나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통일의 과정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 국가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김주환 학생이 1등으로 올라섰고 3등, 4등도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OX 문제입니다.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판문점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선택했는데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세부 조치 가운데 하나로 남북이 수시로 만나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하는 등 소통과 협의 채널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판문점 지역이 아닌 개성 지역이었습니다. 네. 지금 순위 변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 여러분들이 정답을 빨리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네. 기존에 연습 문제에서 봤다고 정답을 고르게 되면 틀린 답을 고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를 천천히 꼭 읽고 정답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실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어기고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3월과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였다.
네, 보기에 나와 있던 대로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체결했지만 북한은 1993년 3월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2003년 1월 다시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네, 순위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객관식입니다. 다음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정책 비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내용의 설명에서 밑줄팀 부분에 이응과 미음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를 차례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네,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네, 정답은 평화 공동 번영이었습니다. 네,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평화 공존과 공동 번역의 전략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순위권 변동이 많이 없고요.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금의 이름을 쓰시오. 남북한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조성된 대북 관련 정책 자금으로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다음에 설명하는 기금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네,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입력해 주세요. 네, 정답은 남북협력기금이었습니다. 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 왕래, 교역 및 경제협력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대북 관련 정책 자금입니다. 네, 주관식에서 조금 순위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7번 문제, OX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은 남북관계의 시기적 특성을 서술한 것이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시간 충분하니까 충분히 읽어보고 답을 골라주세요. 네, 정답은 false였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은 무장 간첩 침투와 폭탄 테러 등 냉전 시기에도 있었지만 1999년, 2002년, 2009년 서해 교전과
1993년, 2006년, 2013년 북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2000년대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이 증대되는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기에 집중되었다기보다는 전 시기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최은재 학생이 올라왔고요. 8번 문제입니다. 14선언,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선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true였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2007년 14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은 남북 정상 간 이루어진 선언입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 출제지에 나와 있던 그 뒤에 더 나와 있던 보기를 아마 생각하고 false를 누른 것 같은데 위에 그 세 개의 선언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맞습니다. 네, 순위 변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잠시만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해 저 주세요. 사회자님, 네, 제가 중국에서 한 거를 봤더니 거기서는 중간중간에 쉬어가더라고요. 저희도 혹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기획한 대로는 50문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처럼 안 끊고? 네, 지금 기존에 50문제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명칭은 우리 정부는 순수 인도적 차원에 대해서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편안한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역량 개선과 보건 분야 영유아 사업을 지원하였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명칭은 네, 정답은 유니세프였습니다. 유니세프는 UN 산하 아동 구호 기관이며 우리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 사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순위 변동이었고요. 네, 다음 10번 문제는 방글라데시 송현희 간사님께서 출제해 주신 문제입니다. 10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에 열린 국제회담의 명칭을 쓰세요. 네, 학생 여러분들 시간 충분하니까 최대한 오타 안 나게 답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제네바 회담이었습니다. 네, 1954년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제네바 회담이 열렸습니다. 제네바 회담은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이 최초로 참석한 국제회의였습니다. 네, 지금 스리랑카 박소정 학생이 순위권으로 올라왔고요. 11번 문제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지원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기조는 기존의 양자동맹 체계 강화와 더불어 지역적 안보 체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러시아 정책이다. 네. 정답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러시아 정책이 아니라 대중국 정책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도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에는 압박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답은 대러시아 정책이 아닌 대중국 정책이었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국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되는 국가 이름을 쓰시오. 네, 시간 많으니까 충분히 읽고 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중국이었습니다. 네, 중국은 자국의 발전에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6년부터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쌍계 병행과 쌍잠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계 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 협정 체제 구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쌍잠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을 동시에 중단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중국이었습니다. 네.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통일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네,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읽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중국은 일국 양부제로는 1990년에 대만이 제시한 입장으로 중국과 대만을 모두 동등한 지역 정부로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일국 양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을 홍콩이나 마카오 같이 하나의 국가 안에 다른 체제를 한시적으로 인정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국 양부대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일국 양제에 입각했습니다. 네, 지금 순위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북한의 경제 특징이 아닌 것은? 경제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포전 담당자는 협동농당의 말단 조직인 군조를 기존 10명, 15명에서 3, 4명으로 축소하여 일정 규모의 논밭인 포전을 경작하도록 한 조치이며 개인의 소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색 개인 소유를 인정한 제도이다가 오답이 됩니다. 네, 역시 순위 변동은 없고요.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OX 문제입니다. 북한의 어린이날 6월 1일이자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함께 기념하는 이날의 명칭은 조선 어린이날이다. 맞으면 true로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조선 어린이날이 아닌 국제아동절이었습니다. 국제아동절은 1949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여성연맹이사회에서 매년 6월 1일을 어린이들의 국제적 기념일로 제정한 데서 시작된 대표적인 사회주의권의 기념일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50년 4월에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제정하였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1998년 주석제가 폐지되면서 북한의 최고 정치기관으로 격상되었던 기구는 무엇인지 쓰시면 됩니다. 네, 시간 많으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정답들을 적어주셨는데 정답은 국방위원회였습니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때 신설되었고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2년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이후 1998년 헌법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자 국방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조정되었으며 2016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는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주관식 문제라서 그런지 순위 변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인도의 오세이 학생이 선두로 올라왔습니다. 17번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북한이 미국에게 최초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인공기 개양 사건, 정동진 해안 잠수함 사건, 서해교전. 네, 정답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었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북한은 이 사건을 일으킨 지 이틀 만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이름으로 미국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은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사항이다. 시간 순으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기역 6.15 남북 공동선언, 니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디귿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리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입니다. 네,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잘 떠올려서 답을 입력해 보세요. 네.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92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 니은, 기역, 디귿이 됩니다. 네, 지금 4등, 5등 순위 변동이 일어났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실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true였습니다. 분단 비용은 분단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일이 되면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통일 편익은 통일이 되는 순간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통일 편익의 발생은 곧 분단 비용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생고기를 별로더라고 먹어보니까. 네. 다음 20번 문제는 인도지의 박승수 간사님께서 출제해 주셨습니다.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지역의 명칭을 쓰세요.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이 지역을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UN과 모든 회원국이 힘을 모을 것을 제의했다. 이 지역은 6.25 전쟁 이후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자연 생태계 보호로 변모하였다. 다음에서 설명한 이 지역의 명칭을 쓰세요. 네, 정답은 비무장지대 또는 DMZ였습니다. 네, 지금 순위 변동은 없고요. 다음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시아 지역의 국제 육상 교통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일본, 한국, 북한,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주 8개 노선을 중심으로 30여 개국을 연결하는 14만 킬로미터의 대형 프로젝트이며 AH로 표기되기도 한다. 네, 정답은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는 유엔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한국, 북한, 중국, 인도, 터키 등을 연결하는 AH1 노선과 한국, 북한,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AH6 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OX 문제입니다. 남북 단일팀은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 탁구권 선수 대회부터 남북한 국기 대신 한반도기를 사용하였다. 맞으면 true로,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O였습니다. 네. 남북 단일팀은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부터 남북한 국기 대신 한반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OX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실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광회원이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의 이름은 광회원 또는 대중원입니다. 1985년 2월 29일
광해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2일 만인 3월 12일에 그 명칭이 대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순위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일야 방성대국은 어떤 사건에 반대하여 발표된 논설인가? 네, 정답은 을사늑약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각계각층에서 항일 운동이 펼쳐졌으며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상소가 이어졌습니다. 장제연은 황성신문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논설인 시일야 방성대국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하인 학생 불타고 있고요. 25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실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재명은 사형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불공평한 너의 법으로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하지만 나의 충원은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의연함 또한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정답은 true였습니다. 지금 인도의 오세희 학생이 계속 리드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독립운동단체는 네, 위에 나오는 설명에 관한 거는 독립운동단체는 대한광복회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2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2등, 3등 순위권이 많이 변동되고 있고요. 27번 문제, OX 문제입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 연해주, 서울 등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true였습니다. 3.1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 서울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문제. 다음의 사실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카이로 선언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연합국이 최초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은 대일전에 상호 협력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차지한 영토를 회수하며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사서는 무엇인가? 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사서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순위 변동 없고요. 다음 30번 문제는 파키스탄 정진한 간사님께서 출제해 주셨습니다. 3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중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삼국사기였습니다. 네, 한국의 세계 기록 유산은 현재 16개로 보기에 나와 있는 승정원 일기는 2001년에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2011년에 또한 국제 보상 운동 기록물은 2017년에 각각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한국인은 누구인가?
네, 정답은 이봉창이었습니다. 대한애국단 소속이었던 이봉창은 1932년 도쿄에서 일항이 타고 가는 마타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OX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실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true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38도선 이남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를 선포하였고 한국인이 조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빙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 OX 문제입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당시 미국은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false였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은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을, 미국은 모든 단체를 임시정부의 수립에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나와 있는 미국이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소련이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방글라데시 이하령 학생이 5등으로 올라왔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의 신문 보도에 실린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박쥐를 손해하던 도중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신문 보도에 실린 내용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리랑카 박서정 학생이 5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은 재헌헌법 제1조 1항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가로다. 네, 정답은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3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인물의 이름은 네, 정답은 조만식이었습니다. 조만식은 이북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민족주의자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 반대하여 소련에 의해 축출당하였습니다. 네, 순위 변동 없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 OX 문제입니다. 6.25 전쟁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참전 의사를 밝힌 태국은 경기도 연천의 폭차필 전투에서 중국군 연대 규모를 격퇴함으로써 리틀 타이거라는 별명을 얻었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true입니다. 태국은 6.25 전쟁 발발 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참전 의사를 밝힌 국가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함께 당시 6회 공군을 모두 파견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953년 경기도 연천에서 벌어진 폭차필 전투에서 태국군 한개 대대가 중공군 연대 규모를 격퇴함으로써 21연대 1보병대대는 작은 호랑이 리틀 타이거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순위 변동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최윤대 학생, 스리랑카 이하인 학생, 스리랑카 이은수 학생이 지금 순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충분히
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네, 정답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메가다 장군이 북한의 남침 이후 인천 지역에 대한 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하여 전쟁을 반전시킨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은 반격의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지금 또 순위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어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가요 굿세어라 금수나에 나오는 이곳은 어디인가? 네, 학생 여러분들 시간 충분하니까 충분히 읽고 답을 골라주세요. 네, 정답은 흥남이었습니다. 네, 굿세어라 금수나에서 나오고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곳은 네, 흥남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네, 40번 문제는 네팔 곽혜성 간사님께서 출제해 주셨습니다. 4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0번 2018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DMZ 평화의 길 구간이 조성되었다. 다음 중 DMZ 평화의 길의 조성 구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네, 정답은 경기도 연천이었습니다.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이루어진 DMZ 평화의 길은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6월 강원도 철원 구간, 8월 경기도 파주 구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순위 변동이 없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1번 OX 문제입니다. 6.25 전쟁의 휴전 협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남한과 북한, 중국, 미국이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false였습니다. 휴전 협정서 당시 북한, 중국, 미국의 대표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대표는 마지막까지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휴전 협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false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2번 OX 문제입니다. 6.25 전쟁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한 300산업이 발달하였는데 300산업은 대당, 설탕, 제분, 밀가루, 면방직, 면화, 공업이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true입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국의 경제 원조는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생산대를 희망했지만 미국은 잉여 농산물을 제공하였고 이에 잉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제분, 제당, 면방직의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밀가루, 설탕, 면화 등이 모두 흰색이어서 300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답은 true가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순위 변동 없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3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로는 네, 정답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심 사업으로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건설된 고속도로입니다. 1968년 착공하여 1970년 완공되었으며 수도권 대도시와 대전, 대구, 울산, 세 개 광역시를 비롯 주요 고점 도시들을 거쳐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든 국토의 대동맥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4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네, 지방자치제도,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전개하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등은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1987년 발표된 6.29 민주화 선언과 관련이 없는 것은? 네,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답을 골라주세요. 네, 6월 민주항쟁을 통한 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핵심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자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발표한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위 변동이 스리랑카 박서연 학생이 2등으로 올랐고 인도의 강성준 학생이 4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학생들 끝까지 집중해서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46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주 발사체의 명칭을 쓰세요. 정답은 나로호였습니다. 나로호는 100kg급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킨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로 2002년 이후 로켓 발사를 계획하였고 2013년 1월 30일 3차 시도 만에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11번째 자국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7번 OX 문제입니다. 1991년 무상 원조 전담 기구로 설립되어 한국의 개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국가에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의 명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이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정답은 true입니다. 코이카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의 인력과 자본을 제공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최빈국 주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 구호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봉사단원들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true였습니다. 네, 3등, 4등, 5등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도 강성준 학생, 최은주 학생, 그리고 스리랑카 박소정 학생이 3, 4, 5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8번 OX 문제입니다. 북한의 제1 외국어는 러시아어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false였습니다. 북한의 영어 교육은 196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1년에는 영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제1외국어는 영어입니다. 네, 이번에도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9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교회는 인기가 매우 높아 전문 교회극장이 있을 정도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는 이것을 북한식으로 부르는 말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네, 정답은 서커스였습니다. 서커스를 북한에서는 교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북한은 서양의 서커스를 저급한 상업물로 낮게 평가하는 반면 자신들의 교회는 인민들의 체육 문화적 교양 기능을 담당하는 예술의 분리로서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서커스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네, 이제 마지막 50번 문제만 남았습니다. 네, 50번 문제는 꼭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모두 정답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0번 문제. 한국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북한의 표준어는 백두어이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누르세요. 네, 정답은 false였습니다. 북한은 1966년 지역적으로는 평양말을, 계층적으로는 노동계급의 말을 중심으로 표준어 체계를 만들면서 문화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표준어는 백두어가 아닌 문화어입니다. 네, 이로써 모든 50번까지의 문제가 끝이 났고요. 네, 3등은 인도의 강성준 학생, 2등은 스리랑카 박소연 학생,
1등은 49문제를 맞춘 인도의 오세이 학생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추후에 등수와 관련돼서는 네,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 이제 협의회 이기수 간사님께서 수상식 관련 공지를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상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주 막상막하의 실력으로 모든 분들이 상을 받아야 할 만큼 열심히 공부하신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값진 대회였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주평통 서남아 협회장 상장과 함께 상금이 주어집니다. 대상 1명에게는 100만 원, 최우수상 1명 50만 원, 우수상 1명 30만 원,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또한 입상자 6명은 11월 1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에서 개최 예정인 통일 골든벨 결선대회 출전권도 부여가 되고 오늘 10등까지 결선대회 출전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김지훈 간사님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골든벨 대회를 위해서 15명까지는 이제 카톡에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대회가 모두 끝나고 그래서 만약에 10등 안에 들어도 개인 사정으로 또 참가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5등까지 저희가 카톡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6등까지고요. 참고로 상금은 다음 주에 수상하신 그 각국 지회장님과 부회장님께 송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금은 그 수상하신 분들은 우리 지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을 통해 전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인도가 명활약을 펼치셨는데 혹시 여기 주진 지회장님 계신가요? 주진 지회장님 아까 계셨는데 안 계세요? 있습니다. 예, 주진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도에서 1등과 3등을 다 차지하셨는데 지회장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상 소감 우리 학생들한테. 예, 우리 인도 학생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멀리서나마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조만간 들어가서 얼굴 보고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5개국 국가 학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협의회장님 비롯해서 진행해 주신 우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 지회장님. 그리고 우리 방글라데시의 윤희 지회장님 계신가요? 안에? 안 계시죠? 예, 방글라데시 우리 송현희 간사님 오늘 그 대회를 보고 한번 느끼신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 예선전했을 때는 저희 학생들이 점수가 상당히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글라데시가 아마 1등이나 2등 정도 할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5위 안에 계속 이름이 없다가 2학년 학생이 잠깐 보였었는데 또 빠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뭐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또 공부를 많이 했을 거고 또 많은 지식을 취득을 했을 테니까 뭐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최종 결과가 아직 다 나온 건 아니니까 최종 결과를 나오고 저희 학생들에게 또 축하할 학생에게 축하를 하고 또 격려할 학생들에게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현희 간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김지훈 지역간사께서 수상자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스카웃이 1등에서 3등까지는 나오지만 4호, 6등은 저희가 이제 다 결과를 산출해서 그 집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환 팍스타 간사님도 계신데 오늘 한번 이 카웃 대회를 통일 골든벨 대회를 보고 느끼신 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아이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사는 뭐 처음부터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참 모집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 주동에도 이제 5명 중에 3 학생이 참가를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좀 더 충분히 연습을 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겼고 이번에 수고하신 모든 학생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환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집계 되는 동안 우리 네팔의 곽혜선 간사님 계신가요? 아까 들어가셨는데 나가셨습니까? 곽혜선 간사님 계세요? 네팔? 아, 저기 계시네. 오디오 연결 중이시군요. 아, 네, 곽혜선 간사님. 네, 이거 키셔야 됩니다. 스피커를. 마이크를 키시죠. 마이크를 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 배터리가 나가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예, 오늘 이제 네팔 네. 학생들도 참가를 했는데 한번 네. 이 통일 골든벨을 보고 한 말씀 해주시죠. 중간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다 저기 배터리가 나간 바람에 못 봤는데요. 우리 네팔 학생 하나가 올라가는 것까지 봤어요. 은준이가 5등 안에 올라간 것까지. 근데 그 중학생인데도 신통하게 잘 해주고 해서 저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평통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평화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혜선 간사님. 우리 인도지의 박승수 간사님, 인도에서 오늘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박승수 간사님도 막 그냥 학생처럼 열심히 막 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중간에 좀 들어가서 처음부터 풀다가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좀 잘렸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들 학생들 열심히 잘 풀어줘서 고맙고요. 열심히 했는데 순위권에 들지 못했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다음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청년분과위원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에드워드서 우리 청년분과위원장님 나가셨습니까? 서영혁 간사님은 지금 채팅이나 대화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들어오신 위원님들 인사 한 번씩. 우리 들어오신 위원님들 여기 또 계세요. 우리 스리랑카에 우리 끝났어요. 예. 시상 집계가 됐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시상식 올려주십시오. 네, 공유 지금부터 중입니다.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려상에게는 상금 20만 원과 민주평통 서남아협의장 상장이 수여됩니다. 장려상 인도 최윤재, 스리랑카 박소정, 스리랑카 이은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시상을 하겠습니다. 장려상, 장려상 인도 최윤재 위 학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가 주최한 2020년 통일 골든벨 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장 엄경호.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려상 스리랑카 박소정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상장 장려상 스리랑카 이은수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장려상 장려상 3명의 장려상이 있는데 저희 수상 소감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최윤재 학생 먼저 수상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좀 아쉽네요. 상을 따서 기분은 좋은데 좀 아쉽네요. 좀 더 대상 타보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그래도 본선 나가서 대상 타면 되니까. 네.
네, 아유, 아까 보니까 최윤지 학생이 막 선두를 달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늘 잘했습니다. 11월 14일에 또 아태 지역이 그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꼭 대상을 수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더 하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스리랑카 박소정 학생의 수상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소장입니다. 해외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평화통일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배우고 또 평화통일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알게 되는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스리랑카 이윤수 학생 수상 소감 부탁합니다. 이번에 그 한국 역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 통일 골든벨 할 때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을 들으니까 아주 또 이번 대회가 값진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수상 수상을 하겠습니다. 네, 우수상은 인도 강성준 학생, 네, 축하합니다. 우수상에게는 상금 30만 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서남아협의회장 상이 수여됩니다. 그럼 시상을 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인도 강성준, 이하동문. 축하합니다. 강성준 학생.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일단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이런 활동들에 참가를 많이 못했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최우수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에게는 50만 원과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장상이 수여됩니다. 스리랑카 박소연 학생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최우수상, 스리랑카 박소연, 이하동문. 네, 박소연 학생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상 소감 부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통일 골든벨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 다음 달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최 예정인 골든벨 대회에서는 더욱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상 올려주십시오. 예, 대상에게는 100만 원과 민주평통 자문회 서남아협의회장 상장이 수여됩니다. 대상 인도 오세희 학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상장 대상 인도 오세희. 이 학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서남아협회가 주최한 2020년 통일 골든벨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서남아협회장 엄경호.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대상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엄청 떨리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정말 저에게 유익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상하신 모든 분들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11월 14일 아까 말씀대로 다시 대회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서남아협의회에서 좋은 성과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5등까지 저희가 카톡에 이름을 시상식이 끝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가 주최하는 2020년 통일 골든벨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행사를 성공에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자문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을 끝내면서 저희가 통일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한번 합창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함께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기원합니다 하면 모두 함께 화이팅을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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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